안녕하세요, 존스퀘어드입니다. 오늘은 아수스의 하이엔드 노트북인 스트릭스 3 G531GU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수스인 만큼 RGB 감성이 넘치고 GTX 1660ti와 120Hz 화면을 탑재한 노트북이죠. 그러면서도 가격은 120만원 밖에 안 해요. 큰 문제만 없다면은 가성비가 기본적으로 이런 스펙만 가지고서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외관부터 보자면은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에요. 상판과 팜레스트는 헤어라인 처리가 되어 있는 플라스틱이고 마감이 다양하고 좀 이렇게 텍스처가 다양해서 지루하지 않아요. 요즘 추세에 맞추어서 RGB가 키보드 전체에 들어가 있고 지금 켜져 있지는 않지만은 에일리언웨어 느낌이 나는 RGB 스트립이 그 아수스의 감성 팩터에 더해줍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기본 디자인 자체는 되게 깔끔해서 RGB를 끄면은 사무용이나 업무용으로 쓰기 무리 없어 보여요. 한 가지 더 외관에서 추가할 점은 노트북이 세로로 상당히 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노트북의 하단 베젤이 매우 두껍고 추가적으로 뒷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온 오버행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15인치 노트북들 중 가장 가로로 길었던 레노버 Y530보다 더 길어요. 때문에 여기서 보이듯이 가방에 세로로 집어넣을 때에는 17인치 노트북들과 비슷한 매우 큰 유격이에요. 다음으로 화면을 살펴볼 텐데 여기서는 원가 저감이 좀 들어간 면이 보여요. sRGB 태격을 60%밖에 표현하지 못해서 빨간색과 초록색이 매우 연해요. 이는 제가 틴 잡는 게 아니라 색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도 확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요. 그러나 120Hz 화면이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가 정확한 색깔보다 중요한 오버워치라든지 배틀그라운드의 게임을 하기에는 매우 좋은 화면이에요. 가격을 생각해보면은 이 정도의 트레이드오프는 납득 안 되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죠. 게임 노트북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능을 요약하자면은 시끄럽고 온도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은 전세대 아수스 GL503보다는 100배는 낮고 또 성능 유지도 잘 되는 편이에요. 먼저 인코딩 프리미어 작업 같은 CPU를 갈고 있는 작업들은 성능이 상당히 잘 나와요. 아수스가 i7-9750H의 전력 제한을 일반적인 45W가 아닌 85W가량으로 설정해놓기 때문인데 덕분에 전세대 i7-8750H의 표준 다양한 노트북에서 본 성능보다 15%에서 심지어는 20%가량 높은 3.8GHz의 매우 우수한 전코어 부스트 성능이 나와요. 1660ti 노트북 버전의 성능은 파이어 스트라이크 기준 14500점이고 80W 전력 제한이 걸려있어서 클럭은 1.6에서 1.65GHz 정도예요. 전세대 메인스트림 그래픽이었던 1060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25%가량 성능 개선이 있는데 GTX 1070보다는 15%에서 20%가량 낮은 성능이에요. 때문에 약간의 업그레이드보다는 업그레이드 수준의 성능 개선이기는 하지만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120Hz의 고프레임 레이트를 친다든지 아니면 60Hz를 유지하는 데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게이밍 실사용 성능은 1660ti 덕분에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고 CPU의 부하가 심하게 걸리는 노트북에서도 앞서 말한 CPU의 높은 클럭 덕분에 1070 노트북과도 실사용에서는 성능이 오히려 잘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버워치와 같은 CPU 단일 코어 성능이 중요한 게임에서는 평균적으로 CPU 클럭이 3.7에서 3.8GHz 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최상업 설정에서도 평균 150프레임 이상이 나오고 최하 프레임도 120Hz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배틀필드 1과 같은 전반적인 멀티코어 CPU 부하가 심한 게임에서의 클럭은 한 3.6GHz 정도로 역시 매우 좋은 편이며 상업에서 플레이 시 최저 프레임이 8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정도로 좋아요. 전반적으로 노트북 성능은 매우 뛰어나고 i7-9750H와 1660ti의 포텐셜을 보여주는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온도를 보자면은 온도와 소음이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MSI G, GP 시리즈보다는 못하기는 하지만은 전세대 GL503에 비하여는 장족의 발전이 그리고 지금까지 테스트한 한손 노트북 레노버 정도보다도 좋은 수준입니다. 온도 테스팅 시에는 여름이기에 에어컨을 틀기는 하였지만은 겨울에 24도보다는 높은 26에서 27도 정도의 주변 온도임을 감안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CPU 단독 부하 시에는 85도 정도의 CPU 온도를 유지하며 앞서 말했듯이 클럭도 3.8GHz 전코어 부스트이기 때문에 좋아요. 게이밍 시의 온도는 CPU가 조금 더 올라가서 오버워치 등의 그래픽 중심적이고 CPU에는 그닥 많이 부하가 걸리지 않는 게임에서는 86도가량 그리고 배틀필드와 배틀그라운드 같은 CPU 중점 부하가 걸리는 게임에서는 90도가량 올라가요. 여름에 에어컨이 없고 통풍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는 스로틀 리밋은 95도에 가까이 가기도 하지만은 이는 MSI 같은 노트북이 아니면은 크게 버틸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전반적으로 쿨링은 평타 이상 정도는 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픽카드도 온도 컨트롤은 매우 잘 되며 스로틀 리밋은 84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착한 온도입니다. 배틀필드와 같이 CPU, GPU 부하를 심하게 주는 상황에서도 그래픽 온도는 최대 78도를 넘지 않아 쾌적한 온도예요. 소음은 게이밍 다음으로 아쉬운 면이에요.
기본적으로 게이밍 시의 부하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CPU 팬이 5900rpm, 그래픽 팬은 5400rpm을 돌기 때문에 52에서 3dB의 소음으로 매우 큰 소리가 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앞서 말했듯이 팬 RPM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소리가 큰 것도 있지만은 소음이 일반적인 노트북보다 조금 더 피치가 높고 조금 더 고음의 소음이 나서 게이밍 할 때는 밀폐형 헤드폰을 쓰지 않으면은 거스리는 소음이 나기 때문에 꼭 밀폐형 헤드폰을 써야 되는 정도예요. 노트북 소음을 직접 들려드리겠으며 이 목소리는 노트북 소음이 녹음되고 측정된 똑같은 마이크에서 60cm 정도의 거리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크기의 목소리입니다. 일단 다음으로 키보드와 트랙패드를 보죠. 일단 요즘 아수스가 밀고 있는 트랙패드에 넘패드를 오버레이해서 사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물리적 키보드는 당연히 별로고 메인 트랙패드에서 넘패드로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이게 좋은가 싶긴 합니다. 또한 가끔씩 이렇게 넘패드 버튼을 눌러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근데 키보드가 뜨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거슬리기는 해요. 그래도 덕분에 키보드가 가운데에 있어서 이렇게 게임을 할 때 좀 더 텐키레스에 가까운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면은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타건감 자체는 매우 훌륭하고 이전에 기준점으로 삼았던 MSI G 시리즈보다도 더 좋아요. 키 흔들림이 거의 없으며 트래블 자체도 매우 길고 댐핑도 잘 되어 있기에 키감도 좋고 타자도 편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방향키의 크기가 일반적인 크기의 70% 정도라서 플랫포머 아니면 메이플스토리 같은 방향키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게임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어요. 배터리는 MSI 노트북들처럼 끔찍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수준이에요. 64W의 평균 살짝 이상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한성 노트북들처럼 팬이 괜히 돌지 않기에 부하가 조금 정도 걸리는 상황에서는 3시간가량 활용이 가능하고 동영상 시청과 같은 배터리 부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5시간가량 쓸 수 있어요. 확장성면에서는 내부에는 2.5인치 베이와 램 슬롯 2개가 있어서 크게 부족한 것은 없어요. 한 가지 노트북을 분해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RGB LED가 하판에 붙어있기 때문에 LED 판을 연결하는 케이블도 같이 메인보드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출력 포트는 USB 3개가 왼쪽에 있고 뒷면에 USB-C, 이더넷과 HDMI 포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SD카드 슬롯이 없는 것은 아쉽기는 하지만은 사용도가 미디어 이외에 떨어지고 어차피 영상이나 사진 편집용으로도 화면이 좀 구리기 때문에 있어봤자 큰 쓸모가 없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이보다 조금 더 큰 문제는 왼쪽에 USB 포트 3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예요. SD 카드 리더긴 같은 두꺼운 USB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가운데 포트가 USB 장치에 막혀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스피커는 일반적인 노트북 기준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500Hz에서 저음이 끊기는 노트북들에 비하여 150Hz 정도로 저음이 유지되고 때문에 1.5옥타브 정도 낮은 저음이 나오기에 풍부한 저음을 들려줘요. 그러나 크고 빵빵한 어떻게 보면 스피커의 기본기로 저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퀄라이저로 인위적으로 저음을 과도하게 끌어올린 느낌이 있어요. 때문에 저음에서 왜곡이 조금 강조되기는 해요. 고음면에서는 8kHz 정도의 초고음을 못 내는데 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스피커에서 옆쪽으로 소리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반쪽을 막아놓은 구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단점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왜곡이 있는 저음이라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고 전반적으로 대부분 노트북보다는 듣기 좋은 소리를 내줘요. 다음으로는 스피커 테스트를 할게요. 결론적으로 이 패키지를 봤을 때 가성비면에서 추천할 수 있는 노트북이에요. 화면 색이 연해서 영상 시청에는 별로고 게임이나 작업할 때도 매우 시끄러워요. 방향키가 작은 것도 게임 노트북에서는 특정 게임을 할 때는 소소한 단점이에요. 그렇지만 성능 자체는 i7-9750H와 1660ti의 최대 성능을 낼 수 있고 또 높은 CPU 성능 덕분에 그리고 120Hz 고주 타율 패널은 게이머들을 위해서는 120만원대에 매우 매력적이에요. 추가적으로 키보드의 타건감 특출하고 트랙패드와 스피커도 쓸만해요.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면을 제외하고서는 큰 결속 사유가 없고 게이밍을 위해서는 이 가격에 이만한 것이 없는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 좋은 스퀘어되었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앞으로도 비슷한 노트북 리뷰라든지 아니면 이어폰 리뷰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지금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QSY T3나 아니면 새로 나온 WF-1000 XM3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